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조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면 정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충실한 국조가 될 수 있게끔 훨씬 더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중심 잘 잡으시고 그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간사님들께서도 지금 뭐 속속들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사전에 충실하게 자당 의원들과도 협의하시고 또 서로 간사님들끼리 이견이 있으시면 우리 국조위원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면 또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모을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도 장제원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기관 보고의 가장 중심은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제1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역시 청문회 문제에 있어서도 청문회를 왜 이 기업 총수들의 청문회가 1차 청문회가 돼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우리 2차 청문회에서 청문회 대상자가 당연히 1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등등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의견 다 제시하시고 우리 간사들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고 또 제가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박영선 의원님. 예. 지금 간사님들이 합의하신 증인들은 그냥 기본적인 증인이잖아요. 근데 각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 증인들의 숫자를 합치면 증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 청문회 횟수가 4차 청문회 4번 갖고는 저는 좀 이걸 소화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청문회 횟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청문회 횟수를 늘리는 문제, 그것을 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 도종환 의원님. 예. 네. 좀 전에 장제원 의원님이나 황영철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박영선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일정이 일본 안건인 위원회 운영 일정이 이대로 확정이 되면 대단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해서는 일정도 늘어나야 하고 일정을 추후 협의하겠다. 12월 17일 이후에 추후 합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해놓고서 추후 합의가 안 되는 청문회들이 있었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더 세세한 일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주로 지금 증인 명단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명단들이 대기업 관련되는 분들인데 이거 말고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증인들이 더 필요하고 또 입학비리, 학사비리와 관련된 이화여대 정유라 학생과 관련된 증인들도 더 필요하고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증인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더 충분히 논의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 국조 구성되고서 일주일 시간을 그냥 허비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 의원님 모두 또 위원장님 우리 모두가 한치의 의혹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고 의미 있는 국조를 하자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왜 일주일을 이렇게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희 이 국조에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저희들이 활동을 할 바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봅니다. 특히 우리의 원칙은 이 국조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 정인 채택 과정에서도 성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일지라도 필요하다면 정인 채택을 해야 된다. 이 위원회에 의결을 했으라도
대통령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성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수많은 증인 리스트 중에서 박근혜라는 이름은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이름을 빠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역을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이 특위가 한치의 의혹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진상조사를 할 거라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겠습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 실질적인 이 회의에 있어가지고 이 수많은 거의 100명이 넘는 이 명단 중에서 박근혜라는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 성역을 허용하지 맙시다. 박근혜 대통령 정인 출석을 관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소희 의원님. 정의는 이제 정의는 이따 의사안건 5번째 이제 발언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위원회 전체 운영과 가는 사항이니까 뭐 다 말씀하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회의 절차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다. 본 정신에 충실하자.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좀 이따 의제로 더 다루다 하더라도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 저는 좀 1년의 이렇게 준비 과정 그리고 오늘 회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고 그랬는데 물론 원내교섭단체의 3당의 간사의 부분들의 협의의 부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존중은 각 당에 속해 있는 그리고 이 특조위의 위원들의 전체의 부분을 총의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간사의 부분들이 이렇게 좀 표출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저야 비교섭단체 1인이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새누리당 간사님이다 그러면 새누리당에 속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해서 그래야 이 간사 회의에 상이 정확히 정립된다. 좀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 그리고 충실한 부분을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간사님들끼리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좀 심도 있게 살펴주신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저와 같이요, 비교섭단체지만 막중한 임무를 띠고 여기 있는, 조사위원도 있다는 것을 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의견 중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청문회 횟수를 또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와 12월 17일 이후에 청문회 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이런 기간 특히 청문회 기간을 더 이하여대라든지 세월호 7시간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간 보고도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 아울러 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한 정인 채택에 있어서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사 협의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해주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소외됨이 없이 해달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 예, 일정에 관한 것은 아닌데 저희 국정조사가 진실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중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정말 엄밀히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이 주어진 기간이 짧고 또 개개 의원들의 이 보좌진이나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가습기 특위 할 때도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전문위원들을 여야 뭐 동수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하면 좀 더 정확한 진실을 국민한테 알릴 수 있고 그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뭐 괜한 의혹으로 피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엄밀한 그 진행을 위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전문위원 위촉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여야 동수의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지금 아까 또 특히 제시한 내용 중에 기간 보고에 청와대를 갖다가 좀 30일 날 더 빠르게 앞에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죠, 그죠? 그거부터 여러분들